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오늘은 2의 3단원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이게 수필이죠. 수필입니다. 경수필입니다. 경수필. 수필의 특징은 일단 형식이 되게 자유롭다는 점, 형식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변 잡기 적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교훈이 있다. 그리고 거의 깨달음, 본인의 깨달음이 곧 교훈이겠죠. 이것이 있다는 점. 근데 거의 이 신변잡기라는 게 뭐냐,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필은 그래서 좀 쉽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법정 스님이 이 부분은 누구 이야기를 한 거냐면 마하트마 간디, 그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자, 비폭력주의이고 되게 성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무소유에 관련돼서 그대로 얘기를 나온 거죠. 그래서 간디 오록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간접 경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을 봤더니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상당히 뭐하더라?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웠다. 말 그대로 이게 간디의 이야기가 성찰의 매개체가 됐다는 거죠. 성찰의 매개체가 됐다. 그 뒤로 좀 더 밑으로 볼게요.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교 용어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왔다.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불교 용어인데 이게 공술의 올레자예요. 공수거라고 합니다. 잠깐만, 수거. 네. 공술의 공수거.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이 어차피 가지고 온 게 없는데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내가 내 몫으로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그러나 여기 보세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 꼭 요긴한 것들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 자문자답하고 있죠.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그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 보면 처음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물건까지 갖게 되어서 물건이 나를 지배하는 현상. 그러니까 물건이 객인데 내가 주가 돼야 되는데 서로 바뀌어버린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곧 뭘 한다?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 부분이고요. 처음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서술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법정스님이 서술 방법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서술상의 특징을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어록을 가지고 왔죠. 인용을 했죠. 인용. 누구 인용을 했나요? 간디의 말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효과가 뭐냐 그랬더니 독자의 흥미 유발하고요. 독자 흥미를 높이고 주제를 강조한다. 주제를 내가 좀 더 높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이 자문자답 있었죠. 자문자답. 혼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어졌다. 세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야기 좀 끌고 가는데 난초에 대해서 되게 예뻐라 해요. 여기 난초 두 분이 있었다 라고 나오죠. 이 부분. 그래서 난초에 대해서 뭐라고 얘들 뿐이다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이걸 의인화라고 하거든요. 의인화.
상당히 난초를 의인화하여서 친근감, 그러니까 난초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친근하고 애정감이 있다. 애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서술상의 특징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중간 부분이고요. 그렇죠? 중간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법정스님이 17년간 머물렀던 순천에는 부리맘 사진도 있고요. 이곳은 요즘 예전에는 진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몸살을 앓았다고도 하네요. 두 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난초 한 분, 두 분 할 때 화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길렀대요. 그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회상이 뒤에 이제 회상 신이죠. 회상을 하는데 예전에 이 난초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난초를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길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성을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도 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죠. 이제 아까는 간디 어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인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 경험.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간디 어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가진 것이 많은 나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소유가 무엇이지? 너무 소유하는 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나? 라고 깨달음 얻은 거였다면 이건 난초에 얽힌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난초에 대한 집착, 이거에 대한 상당히 괴로움을 느꼈다. 결론인즉슨 이 두 개를 통해서 뭐하냐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야기인즉슨 뭐 여름 때 뭐 하이포 비료도 막 구해오고 그렇게 여름철에는 막 진짜 서늘한 곳에도 잘 보관해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기 정성을 다해서 기르던 애들을 있었는데 이 얘네가 내가 잠깐 운헌노사 집에 가러 간 길이 있었는데 장마가 어쩌 햇빛이 너무 눈부시게 꼈어. 그래서 애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허둥지둥 어떻게 돼요? 난초잎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난초잎이 어른거려서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죠. 이렇게 난초에 무한거나 집착한 법정 스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중요하죠, 이런 거.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경험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때 온몸으로 느꼈대요. 마음속으로 절실히 느끼게 됐대요. 무엇을 느꼈느냐? 라고 봤더니 소유에 관련된 괴로움이겠죠. 집착이 상당히 괴로운 것이다. 집착. 그러니까 결론은즉슨 난초에 너무 집착을 해버렸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독한 집착이었다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며칠 후에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에게 뭘 해버렸다? 주었다 라고 하죠. 난초를 줘버렸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홀가분했다. 난초를 주고 나는 홀가분했다. 이건 거 중요하죠. 아까 앞에 부분에서는 되게 체험을 통해서 난초를 선물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설레고 행복했는데 난초에 집착함으로써 괴롭고 이제는 뭔다? 난초를 줘버려서 상당히 자유롭고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부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인간의 역사는 이 부분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하냐면 소유사, 그러니까 소유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해온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소유사라고 합니다. 소유욕은 상당히 나만 그렇게 그러니까 소유욕 자체가 좀 크게 이걸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좀 크게 가죠. 그러니까 개인의 것이 아니라 소유 자체가 조금 잘못했죠. 소유 자체가 곧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크게 점점 커지고 갑니다. 소유욕은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친설 사정단이 오더라도 오로지 소유의 목적,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거지. 이해관계.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를 따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유,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되면서 소유를 하고 집착하고 그것이 곧 싸움으로 번지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난초에 집착해서 그 괴로움을 느꼈던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네요. 그죠? 그래서 간디 오력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간디가 또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내게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되었다라고. 또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자꾸 인용의 방법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작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의 좀 끝으로 조금 가져가 본다면, 그죠?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었고요. 중간 부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였죠.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에서는 소유욕을 가지면 인간의 소유관념에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소유욕을 갖게 되면 눈을 멀게 된다라는 결과를 얘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유하고 소유하는 것과 가지지 않는 무소유와는 상당히 이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 자체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 집착하는 것, 이해관계, 정비례 이런 것들이 있고 무소유는 얽매지 않은 것이다. 그죠? 홀가분한 것, 해방간 것, 또는 싸울 일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역설법입니다. 어떻게 크게 버렸는데 크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온 세상을 갖는다. 역설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소유할 때보다 무소유하는 게 더 좋다. 소유 아니야. 무소유가 좋아. 작가는 결론이즉슨 소유보다는 무소유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주제를 한번 보자면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소유의 진정이 곧 이것은 뭐냐? 무소유, 집착을 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와 뭘 할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을 좀 평안? 평전? 평안이라고 할게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다시 한번 책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서 이 수필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